지금 또 여야 정치권에서 굉장히 찬반 논란이 네네. 일고 있는 부분이 이 불법 집회에 네네.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한 어떤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민노총 1박 2일 그 노숙 집회가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집회에 시위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 이런 방침인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광화문 출퇴근하면서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당정 논의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중에 하나가 언론, 출판, 집회, 절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집회 시위가 자유자.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게 이제 집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도 아까 말씀드린 GA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 법치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어떤 시위라든지 집회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집회와 시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그렇죠. 권리와 기본권을 네. 침해한다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거 논란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는 게 아니냐, 사전 허가제가 아니냐, 그걸 반대한다는데 네. 미국이란 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시위 집회에 관련돼서 자유가 아마 굉장히 보장된 나라라고 네. 다 우리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우리 외신을 보면 그러잖아요. 가이드라인, 포토라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바로 연예인이죠. 그냥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없어요. 바로 수갑 채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법치를 지키는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좀 참고를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법 제정에 대한 역사를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도 19세기 말에 뭐를 이제 하냐면 시위와 관련돼서 사전 허가제예요. 아. 신고제가 아니에요. 네. 네. 사전 허가제라는 것을 딱 도입을 했는데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네. 이 1941년도에 사전 신고제에 관련된 허가제에 관련돼서 합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주들이 네. 사전 허가제를 합헌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게 과거는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때 민주화운동 하면서 시위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고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꼭 집회 시위를 통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할 때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아주 합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을 그렇죠. 해요. 그거를 만약에 방치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나름대로 정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얘기 잘한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는 불법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한 거를 네. 이제는 확실하게 막고 책임을 지게 하도록 정부를 선택한 거다. 그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국정운영 방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집회 시 불법 집회에 관련돼서는 얼마나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짜증내고 네, 불편하고 막 맞아요. 여술판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네. 과거에는요 민노총에서 뭐 국회 담장을 막 그렇죠. 넘어간 적도 넘어가고 있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방치를 했었잖아요. 경찰이 본청 많죠. 그냥.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라든지 네. 더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치가 기본이 합법적인 되지 않으면 테두리 테두리 내야죠. 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갖고 지금 위헌적 발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민노총 그분들이 도로 다 막고 그냥 노숙하고 오줌 누고 방류하고 그다음에 뭐 침 뱉고 이런 거 다 봐야 되나요? 술판 버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계신가? 아니 그러면 아,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1조가 뭐냐면요. 그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헌법적인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집회 시 자유 얘기하면서 왜 북한에다가 전단 벌리는 거에 대한 거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요. 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김여정법이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헌법적 가치다라고 주장하고 네. 자신들이 추진하는 거는 반헌법적이고 그 반민주적이라도 아 이거는 어떤 그럴수다 이유를 대가지고 그런 이중적 태도가 그러니까요. 그런 위선적 태도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십시오. 막 의회 내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막 그런데도 입법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네. 뭐 네. 물론 이 시위와 예를 들어서 집회에 대한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합법적인 선에서 하고 또 정부는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무능한 정부로밖에 네. 그 자리매김할 수 아니 없다는 도로에서 말씀을 드리죠. 집회하면은 버스도 못 타고요. 택시 잡기도 아유, 그건 없고. 아유, 네. 여기 광화문 일대는 너무 불편하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연대생 한 명은 아니, 그렇죠. 민노총이 하도 이게 집회라 소음을 하니까 수업을 못 듣겠다. 공부하기 힘들다 해서 이걸 막으려고 민노총에 뭐 이 요청도 하고 경찰에도 호소하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거기다가 민노총 쪽 사람들이 톱으로 얼굴을 그래요. 썰어버리겠다. 이런 세상에. 협박까지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게 저도 야. 굉장히 처음에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옆에 사람들은 안 들어 옆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유. 직장 생활을 못 할 정도로 네. 일하기가 대시가 힘들어요, 커요. 광화문에서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라서 역시 그 과학이잖아요. 네. 그 데시벨을 다 해가지고 네. 측정을 했잖아요. 예. 네. 그 측정을 해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네. 법에 정한 규제를 있어요, 데시벨 훨씬 규정이. 넘어섰다. 네. 이런 이거를 규제해달라고 하면 그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물증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려고 하면 법치도 중요하지만은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용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가치와 기능을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는 항상 옳고 네. 남이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그 연세대 학생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나? 네.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맞나? 내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나? 이런 데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는 항상 아주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법적인 집회를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그런 데 대해서는 또 딱 편의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무슨 자기들은 법 밖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글을 하나 썼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가 네. 쓴 적이 있어요. 네. 북한의 김정은 앞에서 북한 작아지고. 김정은.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민노총 앞에서 작아지고. 아, 민노총. 왜 조국이 앞에서 작아지는가? 아. 그렇죠.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아니 민노총이 자기가 대선 때 도와준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그렇죠. 대선 도와준 지불 청구서를 낸 거예요. 맞아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가서 숙이고 머리 죄송합니다. 숙이고 국빈 방문했는데 혼밥 먹었는데도 굉장한 그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게 그리고 문 외교적으로. 대통령은요. 갖고 사람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구석에 박혀갖고 말도 못하고 무슨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퇴임하고 나면은 그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외교 정상들이 초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나가시대. 양산박에서 책방 여셨잖아요. 책방. 책방을 내셨구나. 아 책방 내셔서